인구 1,0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 양곤. 양곤의 가치를 더하는 복합 주거문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인호그룹의 걸작, 양곤 이노시티. 이노그룹이 소유한 한타와 DCC에서 상담 고객에게 무료 라운딩 기회를 드립니다. 무료 골프 가실래요? 문의 전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약속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께서는 바른 자리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오정부총장 신영철. 수고하십시오. 오정부총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정부총장 신영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 김건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오정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비전실장입니다. 우광준 건설안전과장입니다. 허영철 환경건축과장입니다. 강석호 도시위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오정부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조 일반 현황입니다. 오정부 조직은 800가 38개 팀이며 행정복지센터는 7개동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271명, 선원 285명입니다. 다음은 5조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 오정부 개청에 따른 총 예산은 1,534억 원으로 사회복지과 1,344억 원으로 8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올해 주요 사업비 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 지적재소사 사업에 7억 원,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850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45억 원, 건설안전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관리 44억 원, 하수관로 20억 원, 도시미관과 목지공관리 2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보고서 7조 오정부 주요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부는 새로운 변화, 미래로 도약하는 오정부 비전을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시 조성을 위해 안내 표지판 정비, 민원 창구 안내선 설치 등 민원 방문 편의를 높이고, 동 지역 순찰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였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감독 및 민원 원스톱 처리제 강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작년 대비 1.5일 단축 등 투명,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상시 모니터링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 과세 자료 조사 4,000건, 사전 안내 1,400건 등을 통해 공평과세 및 납세자 유형별 다양한 정보 제공에도 앞장섰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맞춤형 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5,100가구 218억 원, 기초연금 지원 23,000명 695원 등은
더욱 평등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사각지대를 해소하였고 2,500명에 대한 고도급여 지원 및 3,400명에 대한 등록장애인 관리, 고령자에 대한 통합 사례 관리 등 및 연료와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급여, 신규 변동조사 및 복지급여 탈락자 등 서비스 연계, 맞춤형 홍보지, 동네방네 구도리 모종,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으로 따뜻한 복지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시민이 걱정 없는 안심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급경사지 신수취약 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으며 건축 현장 및 유관 건축물 점검, 상공업, 체육시설 행정지도 등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가로 보안 등 하수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노기반시설 재정비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배달 음식점, 위생관리 지도 점검, 식중독 예방 점검, 음식 문화 개선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녹색 환경 도시를 위해서는 가로형 수형 조절, 재위험수목 정비, 가로하단 및 경관 조성을 통한 생활권 녹지를 확대하고 불법 보존 및 적치물, 불법 유동 강성물 및 무단투기 단속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미래로 도약하는 오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관선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오정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부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3개 구청을 행감하는 날인데 공교롭게도 3개 구청장 3분 다 올해가 공직생활 마지막 해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행정감사이고 그래서 우리 신영철 우리 구청장님 후배 공무원들이라든지 의회에 바라고 싶은 얘기가 있다든지 하시면 연락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걸 주셔서 감사드려도 조금 연감은 있습니다. 아직 근무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평소에 후배 공직자들에게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36년 동안 부천시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큰 대가 없이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후배 공무원들한테 답석 행정을 좀 지향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인수인계 때 전임자가 한 것을 그대로 그냥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걸로 가지고 업무를 하게 되면 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법령의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도 반영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똑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달력을 내기 때문에 인지에 가기 전에 해당 업무에 대한 그런 법령이라든지 판례, 사례, 지침 이런 것을 좀 미리 보고 가서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전임자가 왜 업무를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면 전임자가 잘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업무를 좀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게는 소통 행정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게 되면 현장에서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언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왜 불가능한 것이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면 민원을 신청해놓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마는지 민원인들이 이런 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그 시기, 그 다음에 진행 과정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끝까지 그 이렇게 소통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업무를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 불편, 예를 들면 그 특허 같은 부분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다 보면 특허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전임자가 했던 그 대로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업무를 그 불편한 점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이런 시민들에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점을 찾아가다 보면 그 길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한 번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시간적인 그런 흐름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후배 공직자들하고의 이야기 과정에서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부천시 행정이 전국에서 어떤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던 것은 제가 이제 주로 예산 또 IMF 때의 그 공무원들 축소를 할 때 조직팀에서 근무하면서 굉장히 그 욕을 많이 먹는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요구할 때도 다 받아들이지 못해 수용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여하튼 의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마무리 잘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들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현철 청장님 36년 아주 기감되는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신현철 청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보시죠. 그럼 청장께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예산 때도 들어오시죠? 네? 예산 때도 들어오시죠? 네, 그럼. 네. 지금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훈훈한데 저는 좀 싫은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실 말씀 하셔야죠. 지금 이 우정구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 3위가 비슷한 행정사무원의 지적사항 중 하나가 시설부대비 중에 피복비예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다른 부서를 할 때도 했었는데 상비구청 전체에 공통된 사항이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여러 과가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청장님 제가 좀 시작할게요. 우리 오정구는 우리 보통 이제 스포츠를 하게 되면 스포츠 선수들이 협찬을 받잖아요. 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오정구는 노스페이스 협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전체가 다 노스페이스로 통일하셨더라고요.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피복비는? 피복비는 원래 그 작업 현장에서 네. 그 근무를 할 때에 입도되어 있는 게 피복비입니다. 네. 어떻게 사용하죠? 네. 그거는 이제 공동적으로 통일된 그걸 가지고 작업 현장에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제가 지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현장 감독 공무원의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라고 훈령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고가의 생산용품은 구입을 금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희 작업복이라고 구매를 하셨다고 이제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얀색 노스페이스를 하셨나요? 묻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가지고 다음 네. 네. 이 지금 또 다른 옷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여직원분이 입으시려고 사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거 이제 남자 직원분들이 사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액을 좀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정구에는 쇼핑몰이 많이 없나 봐요. 사신 곳이 다 롯데백화점으로 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오중구에는 이제 그렇게 옷을 살만한 옷을 입는 걸 사실 지금 저 신발 좀 풀어줘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안전하다고 보이세요? 지금
저한테 주셨던 자료 영수증 검수 내역에 보면요, 안전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저게 안전하로 보이십니까? 등산하로 보이십니까? 동상하고 보입니다. 고어 테스트 등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 과다 있겠지만 영수증을 보내주신 게 똑같습니다. 현장 금목 상위 15만원, 하위 15만원, 안전하 20만원. 제가 며칠 동안 노스페이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15만원짜리 상의 그리고 신발 20만원 딱 떨어지는 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뭐 보통 이제 어느 정도의 소매업에서는 약간의 가격은 좀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죠?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과 50만원 쓰셨고요. 한 분이 쓰셨고 노스페이스 중공정, 건설안전과 도로시설팀 노스페이스 50만원. 똑같습니다. 그냥. 노스페이스 50만원, 노스페이스 50만원, 노스페이스 50만원, 노스페이스 50만원. 또 하수팀 90만원. 이건 또 세 분이 쓰셨어요. 어떻게 이게 원단위가 딱 떨어질까요? 근데 이제 그 공동 구매를 할 때는 그 가격에 이제 그 전문 매장에 가더라도 좀 이제 그 할인을 해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격을 맞추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표기된 그 가격하고 차이 나게 매입을 하는 경우는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가격은 그렇다고. 네, 이게 뭐 우연의 일치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 저기 그 전장들의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번을 한꺼번에 구매할 때 우리 비용이 요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좀 맞춰서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일단은 뭐 가격은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집행하는 내역이 네. 뭐 오전구청뿐만 아닙니다. 원미구청, 소사구청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동일합니다. 지금 저런 아까 그 다른 저렇게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작업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런 하얀색 예쁘네요. 옷이 굉장히. 저런 거를 우리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부대 명목으로 구매를 하셨다라는 것은 저는 뭔가 좀 잘못된 우리 부천시의 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산팀장으로 근무할 때에도 예. 그런 이제 현장 근무자들 피복변 있는 것은 인사 관령에 의해서 변동되는 숫자만큼 전체 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반영해 줬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적으로 이제 관행적으로 아마 이제 아까 제가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관행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될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지적해 주셔서 그런 걸 반드시 좀 개선돼야 되겠다. 잘못된 과제는 근절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제 구청에서도 한번 이거를 해석을 해 봐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련된 훈련이 제가 볼 때는 어겨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국민권익위에서도 부천시는 다행히 없었지만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비슷하게 권익위에서 나갔었고 고가의 스포츠 의류 신발 등을 구매하여서 권고사항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이거 청장님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개선 여부는 없습니다. 저는 고쳐야 되는 거죠. 네. 예. 일단 청장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시지만 일단 잘못된 관행은 바로 네. 잡고 그 집행을 저한테 결제가 올라왔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네. 저는 이제 바로 잡았을 텐데 이제 부서장 청결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되는 과정을 모르고 이제 제가 행감 자료를 보고 네. 저도 그 내용을 파악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만두더라도 후임 청장에게 인수 인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학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사본동 소사본익부시원 최우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일에 그 구청에 위반건축 이해강제행 부과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네. 네. 근데 하나는 위반건축물 유형별 적발 및 이해강제행 부과 현황이었고, 또 하나는 옥상 비가림 시설 이해강제행 부과 현황이었습니다. 근데 소사구 원비부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어요. 네. 그런데 오정부만 현재까지 제출을 안 했어요. 근데 위반건축물 유형별 적발 현황을 제출을 안 한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자료라고 사실은 왔어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띄우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자료 띄워주세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게 저렇게 왔거든요.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잘안 보이는데요. 확대해 주세요. 파악이 됩니까? 저는 분명히 양식 서류까지 다 해서 9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서 토탈만 옆에다가 기입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 직접 전화를 우리 연구원한테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담당자는 제설 작업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자료 제출을 20일 날 제안을 했습니다. 네. 문이 언제 왔죠? 어제 왔어요. 네, 어제 폭설이 내렸죠? 네. 이유가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 그 담당 직원이 잘못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의원님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이제 여기 저기 행감장에 와서 미제출된 사유나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구조에서 이제 담당 직원이 해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제출을 못하고 있다가 담당 부서장에게도 이제 오늘 그 내용이 요구됐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바로 보완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청장께 바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시일 내로 바로 제출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제출이 안 됐던 사유도 제출해 주시고, 네. 지금 소통을 중요시한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청장님은 이사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지적과장 앞전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원 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 지적과장 이사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 앞서 제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원종 벚꽃길 도로 정비가 어떻게 됐죠? 사각 타일로 된 예, 보도블록으로 네네. 차도까지 끝났습니 아직도요? 도로블록이 지금 다 깨지고 들썩거려서 차가 많이 닿는 길이잖아요. 거기가 인도 사람도 많이 다니지만은 네, 지금 그거를 혹시 정비 계획이 있으십니까? 거기 이제 주민 쪽에서 지금 사각 보도블록 깔리지 않은 구간까지 좀 확대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도를 이제 그 블록으로 깔 경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 같아요. 확정된 거 없다고요? 제가 그 전에 소통하기로는 사각 보도블록은 거기 원룸 보곡길 때문에 사각 보도블록으로 특성화하기 위해서 깔았다가 다시 아스콘으로 깔 계획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보도블록 모양처럼 이제 스탬프 홍보 네. 그런 것까지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고민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계획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 문제가 있어서 네네. 그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 게 없고 이제 확보가 안 되면 계속 좀 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단 지금 과장님께서도 차가 많이 다니는 차도에 사각 보도블록은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죠?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고강본동에 고강 사거리에서 고강초등학교 입구까지 지금 또 사각 블록이 깔리고 있어요. 이 일부 구간 조금 그러니까요. 일부 구간이어도 지금 그게 한 1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 과장님 잘못은 아닌 거 알아요. 왜냐면 도시재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모든 공사 시작과 끝을 지금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건 맞죠? 예, 저희 이제 공사 감독을 네. 이제 저희 쪽에 협조를 좀 해가지고 네.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진짜. 뭐냐면요. 멀쩡한 도로를 다시 아스콘으로 깐 다음에 그 아스콘으로 깐 곳을 이렇게 몇 메터 간격으로 또 잘라서 그 다음에 또 사각 블록을 깔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튼튼하다는 이유로 뭐 화강석이라고 했나요? 예, 화강석 잘 안 깨진다고? 맞나요? 확실해요? 강도 자체는 보도블록에 비해서는 이제 강하긴 한데요. 예, 어쨌든 기존에 이제 집안에 이제 충격이 가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 나중에 이제 틈이 좀 생긴다는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 이제 막 해놨는데 지금 첫 공사 한 곳을 가봐도 아직도 높낮이가 불균형하고 그 사각이 딱딱 맞아야 되는데 뭐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차가 몇 번 지나가면은 분명히 또 들쑥날쑥해질 거고 혹시 그 오정국 과에 그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이거는 좀 뭐 진행하기 곤란하다 뭐 지양해 줄 수 있냐 이런 말씀은 못 하시는 관계인가요? 과에서? 아, 그러진 않은데요. 일단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결정돼 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변경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과장님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뭐야 행감 자료 봐도 뭐 안전한 오정 인도 만들기 해갖고 뭐 참여예산 등등해갖고 이런데 사업 부서에서 관련 과로 올라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어려운 곤란한 자리라고 저도 다 알고는 있는데 보강본동에 그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 일단은 사각 블록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걸 봐서 저도 너무 화가 나긴 했는데 일단 공사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어쨌든 철저히 더 그 들뜸 없이 공사가 완공되도록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가가지고 확실히 감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승은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여기 있으면 정혜수 의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행감자료에 27쪽에 예산의 미지 등록인 게 있네요. 지출하지 않은 분의 그대로 있는데 무형교통 단속 낭비 개설 지비 이거 아직 시간이 남아서 안 된 거예요? 아마 명식을 할 건가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도로 보수공사하면서 기존에 그 교통 카메라 감지기를 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이게 하나 비용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제 설계 변경하기에는 좀 크기 때문에 별도의 약간 예비비 형식으로 이제 좀
별도의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저희가 보수공사 하면서 이런 강직이 건든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사용을 연말까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예, 놔두나요? 그런 처리하죠?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앉은 전공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 근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진행 중인 건 한 건이고요. 또 이제 그 안전점검 시기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12월에 발주한 게 있어서 요거는 계속 집행하는 거죠. 네. 이제 여기 그 유일하게 지금 32% 미집행이 있었어요. 다른 데는 없었는데 딱 미집행이 이렇게 있길래 아직 12월인데 이제 인하해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전거 거칠 때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비를 하셨어요? 예. 어느 쪽이었을까요? 지금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가 어느 쪽에 주로 많았어요? 저희 요정부는 특별히 이제 자전거, 학원가나 그 상점가에서 특별히 자전거 몰리는 구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그렇게 방치된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민원도로는 즉각 이제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예.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자전거 거칠 때가 이거 저희나 이런 데 옆주변을 기준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래도 철거될 수도 있고 또 있는 거 보니까 거치대가 필요한 건가? 산발적으로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예. 산발적으로 민원이 제가 오정부에는 상황을 잘 모르지만 거기도 이제 역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옆주변에 분명히 또 자전거가 방치되고 이제 전기가 또 되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잘 예의주시하셔서 미리미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천 마루광장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니까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죠. 광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교묘의 매매도 하시고, 그래서 뭐 도로 조명 허가, 이 도로 조명 허가 어때요? 저희는 도로 조명 허가가 허가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그런 건 없나요? 특별히 이슈되는 허가권은 없습니다. 우리는 좀 있습니다. 소사분은 도로 조명 때문에 좀 문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재건축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는 이제 옆에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불가피하게 증명을 해서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서 거기 뭐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거기를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소사하고 오정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많이 없나 봐요. 소규모는 어느 정도 있고요. 이제 일반 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대장지구처럼 아예 별도로 큰 내용사업 많이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송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면 건설하는 효과가 인사해 주시기 환경건축권 팀장님이 나오셨나요? 관련을 하셨어요? 환경건축과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경영입니다. 과장님, 그 불법 건축물 처음에 신고가 들어왔거나 뭐 사진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벌금 어떻게 책정하세요? 일단 치고 민원이 들어오면은 담당자가 이제 현장 확인하고 역시 위반 여부를 법적 검토한 다음에 처분 하는 분이 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위반 내용에 대해서 네. 그래서
건축주분한테 그 의견을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시정명령을 하고요. 시정명령을 하면 동시에 이제 그 위반 건축물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제 이행건축을 근데 그 과태료 처음 책정에 그분이 이렇게 불복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인정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경우에 네. 그랬다가 다시 과태료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불신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나와보지도 않고 예를 들면 면접도 안 보고 과태료를 그냥 책정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의제기를 안 했으면 이거 바보같이 다 내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뭐 과에서 뭐 어떻게 그렇게 변동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민원 제기가 되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8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나서 다시 과태료가 나왔는데 거의 10배 이상이 나와서 깜짝 놀라셔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또 한 건 있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행랑 끝나고 다시 문의를 드릴 거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네. 뭐 동일건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평소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이제 다시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확인해봤는데 그건 당초에 이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축소 부과가 됐던 것들이 다시 이제 점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한 건 있었고 그게 동일건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 고강동에서 들어왔던 민원 사례로 보아서 이렇게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그 불법 건축물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과태료를 처음부터 책정을 하셨으면 그분들이 좀 이렇게 그래도 불신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좀 변명일 수가 있는데 4층, 5층이나 그런 이제 세대 안에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세대 안으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밑에 1층에서 이렇게 이제 개략적으로 측정하는 사례가 이제 혹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좀 착오가 나올 수 있고 이제 건축주분께서 이렇게 그걸 위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확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수정하는 부분이 사실 뭐 10만 원의 과태료가 나왔다가 확인 후에 8만 원, 10만 원을 줄면은 사실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그걸 또 더 다르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철저한 과태료 책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미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고 계십니까? 환경건축과장 이사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관과장 답변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관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호근 의원입니다. 그 3개 구청이 거의 그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제가 구청에 동일 질문을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안 한 것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혹시 가로 환경에서 보면 가로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인도가 있어요. 인도 있고 인도에 보면 자그마한 그 화단이 있거든요. 예, 그 화단이 이제 그 나무 식재를 한다든지 뭐 그럴 때 보면 항상 봄에서 여름 사이에 식재를 하게 돼요. 그렇죠. 시기가 때문에 그 이제 식재를 하는데 그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애프터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 서비스를 해줍니까? 그 업체에서는? 팀업지에 이제 하면 보식을 좀 많이 하고요. 기존에 있던 이제 그 자동, 나머지 조종이나 신용부터 자체적으로 이제 그 저희들이 보식을 찍는 분들도 있고, 쓰레기 하자 기간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하자 기간 2년 정도. 2년. 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그게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여름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물도 갖고 와서 주시고 하는데 항상 그 식재된 게 중간중간 죽어요. 듬성듬성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보식을 해야 되잖아요.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제가 2년 안에 보식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그 식재했을 때 비어있던 그 공간이 많이 비어있어요. 그런 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관심을 갖고 가보셔가지고 우리가 2년이 안 지났으면 언제든지 그 나무 식재에 대해서 그 봄철이라든지 여름가기 그 전에 식재해야 되면 그때 1년 후에 꼭 그 기간을 맞춰서 그거를 식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하자가 생기면 그 하자 기간 내에는 저희가 다시 또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 하자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기보다는 민원으로 여기 지금 나무가 다 죽었다, 뭐 왜 이거 지금 안 심냐, 뭐 이런 민원이 들어가면 나와서 보는 걸로 아는데 그때 답변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자 보수 기간이니까 이 여름이 지나고 이 기간이 지나야 다시 그 보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거든요. 그 다음 해에 그 시간에 가보면 거기에 나무가 안 심어져 있어요. 어떤 뭐 착오가 있다거나 좀 담당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을 쓰이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그래서 제가 그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3개 구청 동의 이거는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지금 그 보식한 나무들이 제대로 그 공간이 비어 있다든지 뭐 8,000주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죽은 나무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뽑힌 자리에 제대로 나무가 다시 보식되어 있는지 이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윤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부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수협동위원회 위원님들과 부천시 관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